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농이라는 이름으로 만나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경남 함안이라는 데입니다. 함안. 그러니까 여기서 차로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죠. 함안은 그렇게 이름 나 있는 곳은 아닌데, 마산과 진주 사이 낙동강 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이렇게 강변의 강둑, 제방둑이 가장 긴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명박 정부 때 처음으로 설치된 보가 함안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비산 비야 산자락에서,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자락에 지금 한 20년째 깃들여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집보다는 심어놓은 나무들이 앞마당하고 뒷마당에 너티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너티나무가 집을 가릴 정도가 돼 있어요. 사람들은 집에다가 큰 나무를 심지 마라, 지붕을 덮도록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지금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허물어지더라도 그 나무는 남아서 그게 작은 숲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로 살고 있습니다. 어제 아마 여러분들이 눈빛산 마을에 다녀오셨나요? 네. 거기 쭉 이렇게 일을 해왔던 친구가 제 친구입니다. 조이브 선생이라고. 저와는 한 50년 가까이, 한 47년 정도 인연이 있습니다. 농민운동을 같이 시작을 했고, 한살림운동을 같이 했고, 지금도 기농운동이라든지 이런저런 운동을 같이 해왔습니다. 저는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어쩌다가 이제 학교를 가게 되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데모를 하다가 학교에서 깜빵에 가게 되고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뒤로부터 농민운동을 이렇게 해왔고,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제 기농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앞에 우리밀 살리기 운동, 우리밀 아시죠? 우리밀 운동 살리기 운동을 제가 했고,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이렇게 쭉 이렇게 해오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먹을 밥, 식량을 우리 손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나라의 근대화라든지 도시화는 농촌의 붕괴라 그럴까, 와해라 그럴까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농촌에 사는 농민들이 보다 나은 삶의 길을 찾아서, 어떻게 보다 나은 삶의 길이 아니라 제대로 뭐라 할까,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농촌을 떠나서 이런 도시를 이루고 산업화, 그러니까 그건 저농산물 가격과 저임금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운동을 하던 저희 입장에서는 이 땅의 농촌 농업을 살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자립하며 살 길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젊은이 200만 명 농촌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농촌에 돌아가는 길이 지금까지 돈벌이 수단, 경제적 가치로서 농업을 바라보는 한은 희망이 없다. 그래서 제가 한 20몇 년 전에, 96년에 생태 가치와 자립하는 삶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어떻게 보면은 세계 최초로 생태적 기농운동을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에 사는 눈 맑은 것들을 보면 농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농촌에 돌아가는 길만이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이 시대를 살리는 길이라고 그렇게 전도사처럼 해왔습니다. 그 세월이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이렇게 오는 것 같군요. 지금은 제가 이 기농운동에
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뭐 좀 저는 최근에 제 관심은 몇 것들과 같이 문명 전환을 위한 정치학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대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태사회, 생태 문명으로 전환해야 되지만 그걸 지금 이런 형태로 갖고는 하나는 시간이 없고 절박하고 가능성이 없겠다. 그래서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흔히 기후 정치를 말 쓰죠. 뭐 우리가 저 녹색당이라든지 뭐 정의당 이런 거다 거의 뭐 한국에서는 개멸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문명 정치를 통해서 문명이 전환, 생태 문명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살 길은 없다. 그런 판단 때문에 마지막 제가 도울 수 있는 역할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해보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전환시대라는 겁니다. 전환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농이라는 거하고 지금 이 전환의 시대, 대전환의 시대의 기농이라는 것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농운동을 시작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어떤 생존을 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랄까 그런 희망이 있었죠.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시간이 없다. 더 이상 이대로 간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전환의 시대. 전환의 시대. 아마 여기 지금 이 기농학교에 오신 분들이 기농하고자 하는, 제가 이 기농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는 기농과 기촌을 나누어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구분될 필요가 없는 개념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행정의 필요 때문에 농촌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농민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떤 관리를 해야 되죠, 행정적으로. 그러지 않고 농업이라는 게 그냥 하나의 어떤 천업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데 그냥 하나의 보조적인 어떤 그런, 달리 말하면 전원적 삶이라 그럴까, 농촌에 사는 삶 자체를 찾아서 사는 사람들하고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농으로 돌아간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나는 기농이 아니야, 나는 기촌이다 하시는 분들도 같은 개념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좀 이렇게 뭐랄까 대강 건너뛰어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전환을 이야기하기 전에 기농이라는 걸 한 번 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농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이번 우리가 기농학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농이라는 말은 다 알고 있는 말이죠. 농이라 그러면 대충 떠오르는 게 뭐예요? 농사. 오케이. 어떻게 떠오릅니까? 수작업. 농촌. 아무튼 우리가 이 농업에 이렇게 농촌, 농업, 농민, 농부, 농토, 수많은 농자부터 수많은 말이 있고 농심, 라면까지 있죠. 농심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 농심 행위면 무불성사라. 농심의 마음으로 한다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농심을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튼 이렇게 농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모든 것을 관통하는 말은 땅입니다. 땅. 응? 이게 큰 말은 뭐예요? 자연이죠. 그리고 이것은 생명의 근거, 근본, 바탕이 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농이라는 말이 성립하겠죠. 농촌이든 농업이든 뭐 농민이든 뭐든 간에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땅이라든지 흙이 또는 이것을 포괄하는 자연을 함께 하는 거죠. 우리가 농촌으로 돌아가겠다, 농촌에 가서 살겠다, 또는 농사를 짓겠다 했을 때는 그 모든 관통하는 것은 땅, 그 흙이, 털과 함께하는 땅과 함께하는 삶 또는 일, 또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농이나 그렇죠. 그런데 이 땅이나 흙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생명의 바탕이 근원입니다. 근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농이라는 것은, 귀라는 건 뭐예요? 돌아간다는 말이지. 안 그래요? 어제 우리가 늦게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예 또는 아니요. 그게 힘들면 예, 아니요. 왜냐하면 내가 이게 그걸 보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에? 이 반응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말을 이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라는 건 돌아간단 말이야. 기가 직장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기가지. 귀향. 이를테면 뭐 설이나 추석에 이럴 때 이렇게 고향을 돌아간다든지 다 돌아간단 말이야. 자, 좋아요. 놀자님, 놀자. 어쨌든 뭐 내가 아까 하만에서 왔다 그랬어요. 하만에서 왔는 우리 집사람한테 오늘 계산에 강의가 있으니까 여보 나 계산에 돌아갈 거야. 말이 돼요, 안 돼? 안 돼?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자 오늘 제 이야기 끝났으니까 하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돼요, 안 돼? 돼? 반응 안 한 사람도 있는데 돼? 안 돼? 확실해? 그럼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제자리일 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리가 아닌 걸 돌아간다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귀농이라는 것은 뭐냐면 농이 제자리, 내가 있어야 할 본디 자리라는 자각과 확신이 없이 귀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농이라는 게 농이 여러분 자리예요? 그게 내 자리냐 이 말이야. 내 자리는 확신이 있냐 말이지. 그런 자각을 갖고 있냐 이 말이야. 왜 귀농을 실패해? 농이 본래 내 자리가 아니라 농을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보다 살기 좋은 것, 뭐 어떻든 내가 맞는 것, 이를테면은 내 자리라, 내가 원래 있어야 할 본래 내 자리라는 자각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 아파트에서 저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나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그 직업을 옮기는 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 보다 더 좋은 자리거나 더 마음에 들거나 어떤 게 되면 그걸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의 귀농이라는 말이 사회적 용어로 정당한 것은 언제일 것 같아요?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사태 때, IMF 때 비로소 우리나라 매스컴에 언론에서 귀농이라는 말을 썼어요. 귀농 현상이라는 말을 썼다고. 그전에는 귀농 현상이라든지 귀농이라는 사회적 용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농만 있었기 때문에. 1년에 40만 명 이상이 농촌에서 도시로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인농 현상, 인농 행렬. 지금 도시화라는 것은 인농을 통해서 농민들이 농촌에서 떠나서 이룬 것이다. 그런데 귀농이라는 말은 없었어. 왜?
귀농이나 그런 사회적 현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용어가 필요 없는 거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IMF 이전에 기농운동본부를 만들고 생태, 즉 가치와 자립하는 삶이라는 걸 통해서 시작을 했어. 제가 그때 환경운동연합 감사하고 그때 목적연합 대표도 지냈는데 환경단체조차도 생태라는 말을 쓰질 않았어. 환경이란 말. 그런데 기농운동본부는 우리나라 사회운동 단체 중에서 생태라는 말을 가장 먼저 쓰는 단체. 근본에. 뭐 이건 좀 단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니까 기농의 핵심은 농의 자리가 본래 내가 있어야 할 내 자리. 그런 자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기농운동본부가 우리가 이 여름 계절 기농학조는 그냥 이 단기적으로 어떻든 뭐 휴가라든 이런 시절을 통해서 그냥 하는 거고 정상적인 기농학조는 2개월 과정 이렇게 하는데 그때 2개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돈벌이가 되는가, 농사 기술이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건 한마디도 가르치지 않아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2개월 동안 하는 건 뭐예요? 왜 농이 내 자리여야 하는가? 왜 우리가 농촌을 돌아가야 하는가는 질문이에요. 농촌에 가서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고 왜 우리는 농을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 문제라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농의 자리가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내 근본 자리구나. 달리 말하면 내 생명 근거가 땅과 자연.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땅을 떠나서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있어요? 존재가 있어요? 하늘을 나는 새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포함해서 지상에 존재하는 살아가는 생명체 중에서 땅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응? 땅이 우리의 생명의 근거고 뿌리라는 거다. 뭐 긴 이야기는 지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농을 다른 말로 복귀, 다시 돌아간다. 어디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근본은 뭐냐? 생명의 자리란 말이야. 자리. 응? 뿌리. 근본이라는 게 뿌리라는 거지? 생명의 뿌리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생명의 근본부터 뿌리 뽑히는 존재다라는 자각. 지금 현재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부터 현대 문명, 지금 현재 이른바 산업성장 사회는 이 문명 자체가 결국은 우리 생명의 근거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문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인류의 어떤 종말적인 상황 자체는 어떻게 돼? 그런 문명의 극점에 도달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기후, 뭐 온난화 문제라든지 기후위기라든지 뭐 이런 문제는 잘 아실 거죠. 그런 고민 끝에 오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살아남는 길은 다시 뿌리 뽑힌 삶에서 생명의 근거로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땅과 또는 자연과 다른 생명과 함께 사는 삶, 그걸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그게 생태적 삶이에요. 생태적 삶으로, 생태적 가치. 그러니까 이 명제는, 여기서의 명제는 아주 단순해요. 농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가는 거다.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가는 거다. 어디서? 돈의 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거, 모든 어떻든 축은 어디에 있었어? 왜 학교를 갔어? 부모님 왜 학교를 보냈어? 학교를 가지 않으면 돈벌이 경쟁에서 왜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돼? 그래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존재는, 모든 생명은 쉽게 봅시다. 내가 마시는 숨, 들이키는 숨, 마시는 물, 먹는 밥, 어디서 왔어요? 내한테서 온 거예요? 내 밖에서 온 거예요? 내 밖에서. 저 나무가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저 나무와 나는 나눠져 있어요? 함께 있어요? 저 나무가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 나무는 내 몸 밖에 있는 나의 허파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라놨단 말이에요. 왜? 돈이라는 것 같아요. 돈을 뭐 경제적 가치, 물질적 가치, 소유 가치,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돈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결과로 우리는 생명을 팔아서 물질, 돈, 소유를, 편리를 선택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우리 모두가 생명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막다른 한계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현재의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그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산업성장사회에서 생명 지속 사회로서의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환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런 행태로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더 이상 이대로서는 길이 아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돼? 바꿔야지. 더 이상 우리가 돈이 싫거나 물질이 싫은 게 아니라 그것만 추구해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돈이 있고 생명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돈의 길을 추구해 왔더라도 이제는 그 결과로 생명의 한계,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다 그러면 돈을 포기하더라도 다시 살아남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고 조건이고 실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을 것인가, 사는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공멸의 길로 계속 갈 것인가. 그러니까 살아남고자 한다면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 우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영혼이 느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와 있는가. 코로나 지금 여기서 이마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 근데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야. 코로나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지는 않아. 어쩌면 코로나는 앞으로 제가 장난컨대 코로나 이게 일이라 그러면 코로나 변종 문제가 아니고 수없이 우리는 이어져 있어요.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어떤 그런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든 그건 우리는 전혀 해량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한 종 때문에 인류가 지금 이 모양인데 문제는 코로나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스크를 쓴다고 이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함께 사는 길, 유일한 길은 코로나든 코로나 아버지든 이 손자든 함께 사는 길이에요. 함께 사는 거. 함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뭐라 그럴까, 또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야. 그건 우리가 뭐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태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왜 전환이 절실한가? 지금 뭐 이 불교식 용어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화택, 불타는 집에 놓습니다. 자, 집이 불타고 있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우선 탈출해야지. 집이 불타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 끌 수 있는 방법을 하자. 아이라든지 어떤 생명을 무슨 이렇게 비전을 시켜. 그런데 우리가 지금 피할 데가 없어. 집이만 불타는 게 세상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다른 식으로 비유한다 그러면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깔아앉고 있어. 우리 난파선 속에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에요. 이 전환의 지금 현재 우리가 상황의 심각성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99년 코넬 대학 99년이에요. 코넬 대 보고서에서 환경질의 악화로, 그러니까 뭐 환경질의 악화라는 건 이해가 되시죠? 인류의 40%가 죽음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2004년에 미 펜타곤이라 국방부, 미 국방성 펜타곤 그 비밀 문건이 영국 가디언지에서 폭로된 게 있어요. 그게 핵심 개념이 뭐냐면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해서 지구가 지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류가 줄어들 때까지 지구는 전쟁과 기아가 일상화될 것이다. 향후 30년 안에, 그게 2004년에 발표된 거니까 30년이면 2034년이죠. 30년 안에. 그런데 파리 기후 협약이나 지난 2016년 송도 그 기후 무슨 협정 이런 데서 보면 2050년까지 이 지구 온도를 1.5도 이하로 이렇게 유지해야 된다. 그런데 1.5도가 넘으면은 인류가 더 이상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바뀔 것이다. 그걸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구 온난화 이를테면은 지구 온난화와 어떤 기후 위기란 말을 지금은 기후 위기란 말을 공식 쓰질 않아요. 기후 비상 사태를 수십 개의 나라와 수백 개의 도시에서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은 비상 사태라는 말 알죠? 불이 났단 말이에요. 불을 끄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는 2030년까지 처음에 2050년이라 그러다가 2020년 땡겨서 30년까지 1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30년이라 했는데 지금은 이것도 더 땡겨졌어요. 앞으로 인류가 이렇게 아까 티핑 포인트라는 것은 인계점을 넘어버리면은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 흔히 데드라인이라는 말을 쓰죠. 한계치. 인계점의 한계치.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남은 6년에서 길게 봐서 8년밖에 남지 않다. 이런 연구 보고서나 이런 주장들은 이런 건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듣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제대로 실감하지를 못하고 있어. 그냥 기온이 좀 올라간다든지 또는 어떤 지역에 무슨 한발이 생긴다든지 또는 홍수가 난다든지 그냥 그대로 그 정도 남의 어떤 일것처럼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보면서. 그런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 이 열탕 소의 깨구리라는 이야기 알죠?
열당소의 깨구리. 깨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깨구리가 어때? 튀어나오죠. 뜨거우니까. 그런데 깨구리를 대야 같은 데 넣고 밑에 서서히 가열하면 튀어나오지 않고 결국은 죽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인류가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어떤 생명 위기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자각이 없이는 인류에게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런데 그 기간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길어봐야 6년과 8년. 우리가 섬쓸 수 있는 기간이 그밖에 없다. 이건 정말로 절박하고 심각한 문제인데도 지금 정치를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중요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그런 걸 주장한 녹색당 0.3%인가. 그렇죠. 이게 저희 몇 사람들이 그게 뭐 될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명 전환의 정치, 기후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선 요구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아왔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아이들이 살아갈 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걸 해보는 거죠. 그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환. 지금 우리는 대전환. 더 이상 지금까지의 어떤 방식, 그것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 다음 이 시스템, 우리 가치관,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개인의 삶이나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귀농을 다시 이야기를 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전환시대의 귀농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각성이에요. 각성.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그 작치미성이라고 사목장복을 이야기를 했는데, 깨어나지 않고서는 전환은 불가능하다. 깨어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가, 어떤 행편이 있는가, 불이 났음에도 그냥 이렇게 자고 있다든지, 배가 깔아앉고 있음에도 그냥 배가 깔아앉고 있는데 어디 가면 뭐 전망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다툰다든지, 그런 행태로 간다면 살아남을 길은 없죠. 배가 깔아앉다는 걸 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군명정을 준비를 해서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채워야 된다든지, 또는 우리가 그런 군명정을 만들 시간이 있다 그러면 한 대 더 군명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자리가 더 좋은 자리인가? 어디 가면 더 좋은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대로의 어떤 체제나 시스템이나 그런 가치관, 다시 말해 우리 이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치관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생명이냐, 돈이냐. 그 다음에 하나는 삶의 양식을 바꿔. 내 어떤 살아가는 내 행위가, 먹고 싸고 살아가는 이 행위가 생명이 이로운 것인가, 함께 살리는 것인가, 아니면 죽이는 것인가, 죽음이 나가는 것인가, 삶의 양식이란 말이죠.
우리는 지금 요한한 자연을 어떻게 파괴해서 썩고 버린 그런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편리와 풍요를 이어왔잖아요. 지구가 축적된 자원을 인간이라는 하나의 단일 종이 한 세기 만에 3분의 2 이상을 다 써버린 거예요. 내가 태어났을 쯤에서 지구의 인구는 2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80억이 넘었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물질적인 풍요를 요구하고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면 헬 조선이다 아비규발 불가능. 더 이상 잔치는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이 결국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명의 무덤을 파온 것이죠. 그래서 이 문명을 자기 사례적인 문명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제 바꿔야 한다. 근본적인 대천한 문명의 대천한만이 내가 살고 함께 살아가는 길이다. 그런데 반복된 이야기가 됐지만 그런데 이 담론이 거대하다 보니까 하나는 무력감을 느끼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어차피 죽을 건 뭐라 그러나 이왕 어차피 죽는다 그러면은 뭐라 그러나 묻고 때깔이 좋다 그런 말이 있는데 맞아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그러니까 포기이거나 아마 인류의 다수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환경운동 쪽을 존경하는 한 분이 이 행성의 의사, 이 지구라는 별, 행성의 의사 닥터라고 하는 제임스 로브록인데 지구가 가이아, 살아있는 유기적 생명체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 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온난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빙하 시대 이후에 했던 것보다 2배 내지 6배 이상 강렬한 어떻든 지금 우리가 이 온난화라든 이런 것들은 이런 행태로 한다면은 금세기 안에 지구 인류의 80% 이상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더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 이제는 이 전환과 기농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 이야기 결론은 기농이야말로 이 시대 전환적 삶과 그 문명을 이루어가는 가장 구체적인 대안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문명이 흙과 자연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된 뿌리 뽑힌 문명이라 그랬다 그러면은 다시 흙으로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그 길만이 나를 살리고 함께 사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지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주된 사회적인 관심사라 할까 트렌드는 뭐였습니까? 용어는 웰빙이었죠. 온통 웰빙입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사는 어떤 주거 문화까지, 그 다음에 스포츠나 모든 게 전부 다 웰빙. 그런데 그 말을 지금 쓰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라졌죠. 뭘 써요? 힐링. 웰빙이라는 것은 보다 나은 삶, 보다 인간적인 삶, 보다 경상도 말로 뽀대가 난다 그러나? 뽀다가 난다 그러나? 아무튼 그런 말이 있어요. 보다 폼 나는 삶. 지금 뭐예요? 힐링은 우리 모두가 아프다. 병들어 있다. 치유가 필요하다. 못 살겠다. 사원 사이에 좀 급격하게 봐.
모든 게 지금. 그래서 지금 농업도 힐링팜, 치유농업이 이 대세란 말이에요. 숲에 들어가서 이런 것도 지금 어떻게? 치유숲, 숲치유. 그러니까 증상이 하나는 모두가 병들어 있고, 힐링. 그러니까 이것은 전 단계예요. 모두가 병들어 있다, 아프다. 우리가 아파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래서는 못 살겠다. 그러니까 우선 치유를 해야 돼. 우리 자신부터 치유를 해야 돼. 돈이 치유해 주지는 않아요. 병원이 치유해 주지 않는다고. 지금은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가진 놈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다 같이 아프다. 근본적으로 생명이 존재가 영원히 앓고 있어. 그 다음에 이런 인류 위기 자체가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 뭐라 할까. 달리 말하면 우리 생활, 생존, 생명이 절박한 위기 상태. 우리는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너처럼 나이가 많아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생물학적인 존재로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자, 대규모의 멸종, 제6의 멸종, 인간에 앞서서 지구 생태계 생명을 이루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대멸종으로 내몰렸죠. 제6의 멸종. 지금 우리는 지구의 지질학적 명칭을 홀로세. 인간이라는 종은 언제쯤 출현했어요? 신생대 후기. 예. 가장 늦게 출현한 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지구는 크게 5번의 멸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멸종은 다른 소행성의 충돌이라든지 그래서 병합이 오거든요. 그런 거 지구 외적 요인에서 이렇게 멸종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지구 안에 있는 지구 생태계를 이루는 생명계를 이루는 인간이란 하나의 단일 종에 의해서 이 지구에 사는 다른 생명이 대멸종에 이르게. 그래서 지구의 지질학적 시기를 인류세. 인류가 지구의 지질학적인 연대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인류세라고 합니다. 인류세. 그러니까 지구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인류라는 종이 없다 그러면 다른 생명체들이 멸종되잖아요. 인류라는 종을 지구가 우리가 가이아하고 하나 지구 의식이 있다 그럴까? 지구 자체가 지나가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이런 형태는 이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거 좀 다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는 인류의 어떤 각성. 그런데 여기 조금 다른 표현이기를 하는데 흔히 우리가 진화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진화가 아니라 적응이라고 해요. 모든 지구의 생명체들이 이렇게 해온 것은 무슨 내가 뭐 나아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적응을 하면서 이렇게 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우리 인간이 어떻든 만들었든 간에 지금 극한 대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선 기후 자체가 붕괴되어 버렸지. 기후 붕괴 다른 식으로 말하면 기후는 그냥 이 해수면 상승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지금 보세요.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추운 극지,
그 시베리아 쪽 위쪽에 가장 인간이 사는 도시 중에 가장 추운 곳이 시베리아 위에 있는 베르호안스크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북극에 가까우니까 뭐 엄청나게 춥다는 건 느끼겠죠. 작년 6월에 37도 올라갔어요. 6월에 37도. 이 시베리아 지역 쪽은 최근 10년 사이에 평균 기온이 17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시베리아 동토가 녹죠. 그러면 동토 안에 매장되어 있는 메탄가스가 분출하죠. 메탄가스는 다른 온실가스보다 8배에서 20배 많은 온실가스 효과. 오존층을 파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묻혀있던 수많은 생명체들, 사체들, 바이러스, 박테리아, 우리가 한 번도 기억 못하는 수많은 박테리아, 지금, 바이러스들이 지금 출현하고 있단 말이지. 뭐 그런 이야기까지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기존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파괴되고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서 우리의 어떤 생존 방식이 파괴되고 나아가서 우리가 지구 생명계, 생태계에 사는 생명 자체가 지금 더 이상 존속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치유라면 이제는 살아남는 것, 살아남기, 이 생물학적인 생존 자체가 절박한 상황이에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존의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던 결과가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좀 이야기를 건너뛰어서 이런 시대에 제가 생각하는 귀농이란 뭐냐? 그거는 귀농이라는 것은 생명의 통제를 터는 일이다. 귀농을 생명의 근거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귀농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게 뭔가? 생명의 통제를 말이야. 통제 알죠? 보금자리 알통제. 생명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가는 거. 그게 귀농의 목적이자 귀농운동의 목적입니다. 전체가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곳곳에 그런 생명 동지들이 살아남을 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문명이, 새로운 삶이, 새로운 일들이 출현할 수 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대두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생태적이지 않으면 인류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태적 사회, 생태적 문명, 생태적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러면 누가 있어야 돼? 누가? 생태적 인간이 없이는 생태적 삶과 그 문명을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태적 인간은 누가? 하늘에서 내려온 누군가요? 우리가 생태적 삶으로 전환을 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생태적 인간이라고. 생태적 삶으로 전환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런 사회를 우리는 생태적 사회라고 그러고 그런 것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문명을 생태 문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우리의 전환이 우리의 가치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 생태적으로.
생명 중심으로. 돈 중심이 아니라 생명 중심으로. 홀로가 아니라 함께. 왜냐하면 우리는 홀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사회적 존재라는 의미를 들어서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우주 만물과 함께 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나무가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 저 땅이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단 말이지. 땅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먹을 것을 마련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돈 주고 뭐 5천 원짜리 짜장면을 사 먹는 거 아니라 살아있는 땅과 온 우주 만물을 우리는 함께 모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연계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다시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둥지를 트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둥지에서 그럼 내가 거기서 치유되고 살아남는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살아남을 수 있을 때 그런 둥지들이 곳곳에 지구촌 곳곳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문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둥지는 다른 말로 하면은 난파선에 구명정을 마련하는 것과 같다. 배가 우리가 탄 배가 모선이 가라앉다 하더라도 구명정을 통해서 살아남아 다시다. 그러니까 귀농은 지극히 개인적인 삶의 전환이지만 이것이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귀농운동 본부가 개인적인 어떤 이 도시에 살다가 뭐 시골 산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삶이잖아요. 또 불구하고 이 시대 하나의 운동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살아남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을 살아남게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돌아가서 그 땅에다가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거기서 땅을 가꾸고 생명을 길러낼 때 그것이 이 지구를 푸르게 하는 것이고 솟아가는 지구 온도를 낮추게 하는 것이고 이 지구 행성을 생명이 충만한 세상으로 다시 이어가게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 같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시대에 가장 의미가 있는 것, 내가 치유되고 내가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나로 말미암아 나와 더불어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 그것도 소중한 게 있어요. 저는 억대의 연봉을 받는 것보다 여러분이 돌아가서 한 평의 텃밭을 제대로 가꾸는 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고 함께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고. 우선 세상이나 나라를 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구하십시오. 지키는 길을 찾으십시오. 그 길이 세계를 구하는 것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젊은이들에게 혁명을 그렇게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걸 쓰고 아마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그 글이 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것 때문에 혁명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꾸고 바꾸는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뭐 기농학교 마지막 시간에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라 그럴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농촌으로 돌아간다는 것 또는 흙과 함께하는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죠. 돌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익숙한 것과의 결별입니다. 응? 여러분들이 바뀌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날 바뀌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돈에 의지해서 필요한 것을 싸고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그러면은 그것 바꿔. 필요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마련해서 그것을 함께 쓰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소비가 아니라 생산, 재생입니다. 더 이상 소비로서는 이 지구는 지탱할 수가 없어요.